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국이가 뛰고 추미애가 뛰고 송영길이가 뛰고 있다. 아시죠? 뛴다고. 그냥 방방 뛰고 있다고요. 또 국회의원이 되려고 또 방방 뛰고 있습니다. 조추송이라고 그러죠. 조추송. 성은 조시오, 이름은 추송이다. 아니면 어떤 분은 송추라고 부르던데, 거꾸로 해가지고. 조송추, 조추송. 선거법을 그대로 이대로 그냥 놔두면요,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소위 뭐가 되느냐. 연동형 비례대표 있죠. 준연동형 비례대표. 아무나 정당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 조추송. 조추송 나오면 나도 한번 나갈까 싶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무슨 당을 만들 거예요? 조추송 정당, 깨기 정당을 만들면 되겠죠. 네. 말이 됩니까, 이게? 조추송 정당이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선거법을 방치하면 조추송 정당이 된다, 쏟아진다 이거예요. 이거는 극히 대한민국이 지금 봤죠, 지금 의회 한번 보십시오. 김의겸이가 조추송 정당 비슷한 거, 이런 정당에서 튀어나온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최강욱이니 뭐니 다 그런 유들입니다. 네. 조추송 정당과 비슷한 정당에서 나온 비례대표들입니다. 내다리 후보 등록인데 여야가 지금 왜 이 선거법을 손을 빨리 이걸 만들어서 없애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국이가 국회의원 해야 되겠습니까? 추미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혹시 추미애가 그리운 사람입니까? 추미애는 이거 우파입니다. 왜 우파인 줄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선대본부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 추미애가. 송영길은 뭐 더 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서희가 이렇게 비슷합니까? 사고방식이. 이게 극좌파들의 사고라는 겁니다. 네. 극좌파들의 사고는 비슷합니다. 내년에 4월 10일 총선 예비등록일이 이제 12월 12일인데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근데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한 발짝도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 이걸 갖다가 자기 선거에 여야가 아니고 야가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지금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만들어서 너희들이 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니면은 빨리 해야죠. 이걸 선거법 개정을 해야죠.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과거 방식 병림형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반면에 법안 처리에 키를 진 민주당이 아직 당의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지난 총선 때 소위 위성정당과 가설 비례정당 문제가 분출했던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대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김의겸이 같은 자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 추 그 다음에 송송송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방방 뛰겠습니까? 아마 국회 난장판을 만들 겁니다. 정치권에서 선거법을 방치하면요, 최미겸 같은 극단 성향의 국회의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커지는 상황입니다. 선거법을 그대로 방치하면 최가 누굽니까? 최강욱입니다. 여러분, 최강욱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윤미향. 최미겸이라고 합니다. 김의겸. 이분들은 개딸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최미겸 같은 극단 성향의 국회의원이 쏟아지면 그게 바로 민주당이 방치를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런 국회의원 필요 없다 데모를 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까지 유지됐던 단순한 비례제로 돌아가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옛날 그 당에서 몇 명 하면 거기 비례대표. 이 관계자는 우리 당은 언제든지 선거법을 개정할 준비가 돼 있다. 민주당이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의 입장을 이달 말까지는 결정해 여당과 협상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 내 기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 조항 등을 신설해서 보완하자는 쪽으로 흐르고 있답니다. 그거나 똑같은 짓입니다 이게. 민주당이 하는 짓은 다 그런 짓입니다. 똑같은 자기들이 원하는 짓, 이것을 그대로 의회주의라고 내세우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준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 의석 독점을 막고 소수정당 원내 진출을 촉진하자는 그런 명분으로 2020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했습니다. 아주 이것도 잔꾀를 부려서 도입한 겁니다. 그러나 최소 득표율만 달성하면 3%만 달성하면 원내 진입이 가능한 허점을 노린 온갖 비례정당이 난립했습니다. 지역구 의석이 많이 나오면 비례의석에 손해를 보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거대 양당은 당초 약속을 파기하고 위성정당을 세웠고 선거는 걷잡을 수 없이 혼탁해졌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이런 짓을 주동한 자입니다. 비례정당이 무려 35개, 투표용지 길이는 역대 최장 48.1cm, 비례 경쟁률도 20대 총선에서 3.36대 1에서 6.64대 1로 급증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비례대표가 그렇게 경쟁을 합니까? 비례대표가 그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같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이 이래서 양산이 된 겁니다. 이름은 국회의원인데 실제 한번 자질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국회에서 한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위성정당 방지 조항을 촘촘하게 만들면 지난번 총선 전체를 안 밟는다는 입장이지만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민주당 의원 30명은 지난 15일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밝혔습니다. 실제 모 정당이 위성정당과 선거 후 2년 내에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지역구에 공천하는 정당이 비례 후보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전제로 하는 이런 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하고 분명히 선을 갈랐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조추송 신당이라든가 이준석 신당 등 이런 것이 등장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등장해서 의석 확보를 막을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들이 하면은 방법이 없다.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비례정당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재명 저 무서운 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 있는 정치는 대한민국이 어둠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체험해서 잘 아시죠? 네. 여당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시간 끌다가 현행대로 선거하면 가장 큰 이득은 바로 민주당이 보는 것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63석, 163을 얻었거든요. 위성정당, 시민당 17개 선거 직후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진짜 친문당을 또 자참해 비례후보를 낸 열린민주당이라는 거 있죠. 3석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과 합당했습니다. 그들은 합당을 계속해 나갑니다. 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한다고 결론을 딱 내리면은 여당 역시 정당 방위 명분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갑니다. 열린민주당 출신 최강욱 전 의원이 발의 법안 62건 중에 한 건
김의겸은 23건 중에 1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당 소속으로 당선한 윤미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021년 꼼수 제명 후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정의연 후원금, 조총련 행사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입니까?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네. 웃어야지 어떡합니까? 네. 오늘 아침 뉴스 파이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에 국민들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국민들의 힘 더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하고 잘못된 정치는 깨부수는 국민들의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치. 네.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한 그런 정치를 하는 자에게 깨부시는 그런 힘이 국민들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배양해야 될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